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보서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경매 사건 위치 살펴보고 어떤 법률 권리관계 주요 사항, 그 다음에 이 많은 임차인들 말소 기준 권리하고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떤 금액을 얼마를 인수해야 되는지, 현황조사서 살펴보고 물건명세서는 권리관계 변동이 있으면은 매각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불허가 신청, 사유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건 접수,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서류를 접수시켜갖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우리가 입찰자 입장에서 좀 강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포함이 됐는지,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필히 열람을 해봐야 된다. 이게 위반 건축물 딱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지정 사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찰가 분석,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경매 사건 위치 보면은 의식주, 지금 이 상가주택, 근린주택은 제가 의뢰가 들어와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공실률, 임대가 안 나가서 월세가 예전에 나왔는데 경매 받은 이후에 정상화 시킨 다음에 임대를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안 나간다. 어떤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율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의식주 셋 중에 입는 거, 먹는 거 줄일 수 있죠. 근데 어디선가 자고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치가 좀 괜찮으면은 유일하게 임대소득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으로 발생되는 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위치를 추가로 해서 판단하시면은 공실률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지역의 물건은 투자, 입찰 보실만 합니다. 위치가 단곡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매 공원 있고 신림역은 여기 있는데 좀 생활권으로 말하면 단곡역 생활권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위치로 보면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공실률이 많을 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자, 이 24억짜리 감정가 사건 번호 2023타경105090 서울중앙지법 경매 진행일자는 10월 22일 두 번 유찰돼 갖고 감정가 64% 15억 4,500에 진행됩니다. 소유자가 특이하게 단곡역 지역 주택조합이 파산됐습니다.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소유자 파산된 여부는 우리 입찰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요건이 중요합니다. 지하를 제외한 3층 이하여야 되고 바닥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하 19세대, 19세대 이하가 거주가 돼야 되는데 여기 초과되면 한 가구 두 주택이 돼갖고 취득세엔 상관없습니다. 양도시에 중과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 사건에서 이 다가구 주택이니까 이 채권 청구 금액이 소액이다. 일반 물건에서는 경매 취하 가능성이 있어서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일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며칠 늦어져 갖고 당연히 내가 낸 법원에 는 입찰 대금에서 받아가야 될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인수가 돼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10억에 다 포함해서 10억이면 되겠지 했는데 15억이 된다든지, 이 분기점이 됩니다. 이걸 원론해서 재경매 사건 많습니다. 5년간 통계 몇백억이고 100명 중 6명이 재경매 들어갑니다. 통계치 보면은 지금은 10년 전 통계인데 엄청나다고 봐야 됩니다. 1,000 몇백억 이상 넘어갈 거고 100명 중 6명 데이터는 유지가 될 거고, 지금 이 화살표 있는 이런 어떤 지적된 부분 꼭 권리 분석해서 중시해서 보셔야 되니까 확실하게 해결하신 다음에 입찰장으로 가십시오. 이 김모 씨는 사업자 등록 상가 임차인인데 동일합니다. 요건은 이 말소 기준 권리, 배당 여부, 그 다음에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 변제권 확보, 배당 신청, 우선 변제권 행사 똑같습니다. 자, 이 많은 임차인이 여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입니다. 7명인데 오히려 배당 신청을
받아가는 임차인들은 쉽습니다. 왜? 명도 확인서를 입찰자한테 받아가야 법원에서 배당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증금이 인수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말소기준거리를 대비해서 보셔야죠. 2023년 5월 26일 가압류다. 여기서는 대개 근저당권인데 말소기준거리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다 돈 받을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그다음에 매매약가 등기 배당 신청한 경우, 전세권 배당 신청한 경우 꽤 많습니다. 여기서는 가압류입니다. 날짜 중요하죠. 2023년 5월 26일. 전부 다 전입은 전원이 앞서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에서 길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전부 다 지금 앞서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항력만 있는데 뭐 확정일자 안 받고 보증금 얼마인지 모르고 배당 신청 안 하고 두 명입니다. 이모 씨, 김모 씨. 이 두 명은 공금융기관 1, 2, 3 제도권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을 거친 흔적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내가 이 다가구 경매 받으려고 그러는데 좀 어떻겠습니까? 해갖고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은 필히 현장 가서 사람 만나갖고 밝혀내야 된다. 이거 밝혀내야지. 그냥 입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든 대로 10억에 입찰 본다고 생각했는데 5억을 더 줘야 되네 하면은 입찰 보증금 10% 포기하고 재기부에 들어가는 사유가 제일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위험한 경우입니다. 다가구 경매가. 자, 이런 경우 특이해서 이제 네모로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전입은 앞섭니다. 2016년 뭐 대항력 있죠. 확정일자 보니까 가압류 말소기준 권리보다 2달 정도가 늦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변제권 확보가 안 된 사람이 배당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좀 낫습니다. 이 전입만 있는 경우, 대항력만 있는데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기록이 없는 경우 보다는 좀 낫습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 우선순위 받고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수입니다. 자,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게 배당 신청까지 제대로 했습니다. 한, 둘, 셋, 네 분은. 근데 이 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그냥 전입만 있고 대항력만 있고 우선 변제권, 배당 신청, 행사 두 요건이 결여가 돼 갖고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경우. 이거 얼마인지 알고 입찰 보러 가셔야죠. 그러고 보니까 이 장모 씨 명의로 근저당권이 쫙 설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택조합에 소유권을 넘기고 당곡 지역주택조합에 작년 12월 파산됐지만은 넘기고 자기 소유자가 이 201호가 비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채권을 확보하려고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 같습니다. 자, 현황조서서 꼭 필히 보셔야 됩니다. 이 법원 직원이 현장 나가서 어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초적인 전입세대 확인, 외국인 전입세대 두 가지 서류를 열람한 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물건 명세서는 권리관계가 잔금 치료까지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가 변동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소액이 경매 신청한 경우에 후순위 임차인들이 대위 변제를 해서 순위를 바꿔버린다든지 꼭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보증금 차임 있고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을 했는지 아까 보셨지만은 전입이 빠르고 확정일자, 배당 신청 이 사람 봤네. 전입이 빠른데 선순위인데 이렇게 단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받은 경우 확정일자는 그 2길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되는데 날짜까지 늦으니까 그 요건은 생각할 필요도 없죠. 늦습니다. 늦으면은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왜? 못 받아가니까. 자, 문건 점수를 수많은 그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나는 어떤 고정 어떤 사항이 있다 할 경우에 신청한 서류들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국공공 어떤 국세나 지방세가 법정 기일이 앞서갖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금액에 차질이 나서 아까 본 그런 어떤 물건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 외에
법정 기일까지 보고해야 종합판단이 끝나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은 다가구 주택에서는 일반 건축물 대장 필수 코스입니다. 루틴입니다. 권리 분석에 보시면 위반 건축물 딱지 딱 있죠. 있으면은 이 사유를 알아야죠. 도대체 그 안산에 그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인데 대수선 중요 부분 어떤 그 골조를 어떤 변경을 했다든지 대수선일 경우에는 전체 건물 시가 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1년에 2회까지 부과되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이 경우는 마지막쯤에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한 장, 두 장, 대개 두 장째 있는데 이 3층 8평방미터 한 2평 정도 넘는 면적을 아마 그 구조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경량 철골조로 해서 위반 건축물 사유니까 크게 이것 때문에 지장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낙찰가 분석인데 이 24억 감정가 지금 저 최저가가 15억에 진행되죠. 15억에 진행이 되는데 이 당곡역 신림동 지역 80% 대충 80% 위아래입니다. 약간 상회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 826 80%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에서 19억 예상 낙찰가. 이 분은 어디서 보시든지 어떤 경매 사이트에서 보시든지 어떤 제공되는 자료를 보든지 매매 사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아실 뭐 사이트 같은 데 들어와서 보시든지 어쨌든 현장 한번 가셔갖고 급매물 2개 정도 수배해 보셔갖고 급매물이 있으면은 그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예상 낙찰가로 이꼴관계 비슷하게 성립이 되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입찰장 가셨다가 만약 떨어지시면 급매물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합리적으로 잘 현장 임장 가셔갖고도 공실률이 있을 건지 아까 지도상으로 보셨지만은 잘 판단하셔갖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위에서 어떤 추임새 한 번 전 유찰된 가격보다 조금만 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유찰은 80%인데 뭐 82, 3% 제시하는 그런 추임새에 등 떠미는데 밀려가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까 또 대학력만인 임차인 2명 인수금액이 얼마인지 잘 살피셔갖고 좋은 낙찰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